러우 전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재건 복구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받는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있을까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국토교통부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월드뱅크나 IMF 같은 데서 재건 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사업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다수의 해외 국가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오데사 구간에서 감리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실적이나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670조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해요. 현재 네옴시티 프로젝트 턴키로 함께 참여할 시공사를 접촉 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진행 상황들이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구체화된 게 아니고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이랑 많은 협력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설사들과 물밑에서 사업 참여를 위해서 기회를 모색 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공공건설 기술용역 입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제도가 기술력 80%에 가격 20%를 비중으로 해서 기술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심사 낙찰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수주 낙찰을 1위에서 2위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타사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의 원재료나 기계 설비를 요하지 않는 인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 사업 내에서 우수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화 같은 경우에는 21년 말 기준으로 2078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기술사가 있어요. 이 기술사가 엔지니어링 인력의 한 30%가량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인력 구조는 대형 건설사랑 비교해도 견줄 만큼 양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런 인력을 보유한 게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진 큰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22년 2분기 신규 수주액이 3,32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총 신규 수주액이 7,992억이었으니까 2분기에 꽤 많은 수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 신규 수주 중에 해외 수주 비율이 14%더라고요. 분기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편차가 분명히 있었지만 3년 동안 35% 이상의 해외 수주 비율이 있었는데 2분기에 유독 해외 수주 비율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우선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EPC, O&M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EPC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EPC 사업은 설계랑 감리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사업 규모가 한 건당 2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기에 몇 건의 EPC 사업을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해외 사업의 비율이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상반기까지는 EPC 쪽에서 신규 수주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EPC 사업이 민간 시장에서 발주가 나오는 형태인데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 부담이나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민간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것도 있어 EPC 사업의 발주가 이연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화 내부에서도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반영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해외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예상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수주할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수주 비중이 줄었다기보다는 EPC 사업의 비중이 줄었다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분기가 지난 지금 현재 수주 잔고를 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수주 잔고를 알려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수주는 공시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토목 중심의 건설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3개년 SOC 예산이 확대되면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는 등의 SOC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영향으로 많은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공공 엔지니어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SOC 전체 예산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28조로 역대 최대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산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발주량을 저희가 집계를 자체적으로 해봤을 때는 약 한 17%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공시장은 좋아지고 있음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EPC 사업부에서 탄소 중립 등 신재생 플랜트 시장이 확대된다고 IR 자료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EPC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신규 수주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해외 수주 비율이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물론 EPC 사업은 해외 사업만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랑 해외 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EPC 매출 중에서 비중이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는 줄이고 있는 기조는 아니고 민간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긴 하지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값 상승이나 금리 부담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내부적인 결정으로 상반기까지는 EPC 신규 수주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제 EPC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주 예상 프로젝트를 다수 보유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 SOC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매출 면에서는 매년 성장했던 것처럼 올해도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의 경우에 공식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컨설팅 분야에서 말씀하신 SOC 쪽 분야에서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공공시장이 워낙에 지금 시장이 커지고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규 수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컨설팅 분야의 경우에는 수주에서 매출로 인식되는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올해 수주된 상당 부분은 올해 매출로 인식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회사의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공공시장 SOC 업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도화 엔지니어링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화가 그간 65년간 잘 수행해 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잘 수행해온 영역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서 컨설팅 부분의 비중이 올라가면 매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간 코로나 영향으로 발주가 이연되었던 해외 사업들이 점차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도 페루 메트로 사업,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대기 중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됩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